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병리학자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대면하면서 처방을 내리고 이러한 의사가 아니라 연구하는 의사란 말이죠. 하루에 거의 수십 구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삶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기보다는 죽음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강할 수도 있죠. 일반인들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암철학 외래라는 진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보통 우리 병원 가서 빨리 증상 얘기하고 처방받고 이런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아주 여유 있게 차 한 잔 놓고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암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환자가 처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처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언어 처방이 되는 거죠. 이 책의 제목인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이것도 언어 처방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처방을 주면서 그 환자의 치유를 돕는 거죠. 이 저자는 책을 읽는 독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한 문장이 있나요? 고맙다는 한마디.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암 치료를 위해서 남편과 함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홀로 남겨진 아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궁금했는데 남편이 먼저 가서 홀로 외롭고 생활이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이 떠나기 전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은 사망을 하면 존재가 없어지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아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헌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뭔가를 드려야겠다 이런 것도 물론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또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일 수가 있다는 거죠. 주변에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 가족 간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맙다, 고생했다 이 말을, 이 표현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to do,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to be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to do, to be, 삶의 방식이죠. 우리는 과거부터 어떤 유교적 가치관, 뭡니까? 입신양명, 열심히 해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것 또는 무엇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to do의 삶이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죠. 그러니까 항상 인생을 투두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남들은 이런 것도 이루는데 투두, 난 이 나이까지 해놓은 게 없어. 다 투두적이죠. 하지만 투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비, 사실 투비 이 자체만으로도 삶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투비하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햄릿의 독백 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그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to be가 되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to be, 상태라고 봤을 때 행복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죠. 미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계속 불행해하고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래서 내가 지금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투두적인 관점에서 높은 상태에 있던, 낮은 상태에 있던, 권태로운 상태에 있던 항상 행복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주어진 것들, 많은 것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죽음의 관점에서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여유가 없다. 아무리 잘난 사람, 부자인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 우리 비교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왔죠.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빠뜨리는 가장 나쁜 버릇이 바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상향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하향 비교를 하면서 위로를 얻거나, 어떻게 보면 그 하향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근데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 자체가 아니라 그냥 비교로서 존재하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 판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노예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비교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비교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교조차가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로 돌아가는데 뭘 비교를 해요? 다 무인데, 그죠? 그런 관점에서 비교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문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고 사람들에게 의논만 하다가는 좋은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을 것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되죠.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뭐든지. 제가 살아오면서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의 필수적인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좋은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주변에 의논했을 때 100이면 100명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좋은 일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의논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했는데 안 좋은 일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인생에서 후회는 있어도 미련은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저거 해서 실패했으니까, 안 좋았으니까 후회되네, 이럴 수는 있죠. 이럴 수는 있는데 내가 저걸 한번 해봤어야 했는데, 죽기 전에 그런 미련을 갖는 거, 그것만큼 또 불행한 죽음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놓아버리고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내려놓는다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거죠. 인간이 노력만 해서 홀로 다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타인과 또는 사회와 어떤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지는 거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운이라고 할 수 있죠. 운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어떠하든 간에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할 뿐이고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받아들인다.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고, 자기 자신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런 습관들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외면적인 것입니다. 숱한 사람들이 외면적인 것만 쫓다가 결국 실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죽음에 대해 사색해 보십시오. 외면적인 것. 우리 얼마 전에 아우터 게임이라고 이야기했죠. 외형적인 것. 근데 결국에는 실망으로 끝을 맺는 거죠. 허망해지는 거죠. 이루지 못하면 이루지 못한 대로 허망한 거고, 이루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달성을 해도 그 끝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터 게임이 아니라 이너 게임,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런 기쁨, 이런 게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외형적인 아우터 게임은 항상 허무함, 허망함, 이런 것들로 결론이 나게 되죠. 무수히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저자도 이런 부분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색해 볼 게 많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역할과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역할과 사명, 인생의 의미, 역할, 사명 하면 우리 항상 떠오르는 게 빅터 프랭클 박사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그 책의 내용을 살짝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인생이
나에게는 어려움만 줬어 이런 게 아니라, 자, 인생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고 있는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제 로고 테라피의 핵심적인 사항이 됐는데, 이 책의 저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이 무엇인가. 쉽진 않죠.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발견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문장은 항상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되뇌어 보아야 할 그런 문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